KFN 시사 토크쇼 프리즘 함께하고 계십니다. 렛츠고 유럽 인문기행 진행합니다.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은 점점 더 소외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인간과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삶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는 학문 인문학이 필요한데 그래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렛츠고 유럽 인문기행 박혜숙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르네상스 이야기를 하면서 르네상스를 열어간 대표적인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를 했었는데요. 르네상스가 뭐 한 사람에 의해서 문이 열렸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다빈치뿐만 아니라 지금 문학사에서도 그 르네상스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라블레나 몽테뉴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네, 라블레 같은 경우는 갸르강뚜아나 빵따그루엘 같은 작품을 썼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대식욕가예요. 막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먹고 네. 그때 나이가 막 400살이고 그다음에 막 노트르담에서 막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지만 오줌을 누면 막 강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먹고 뭐 하여튼 그런 것을 극대화하고 있죠. 원초적 네, 원초적. 욕구를 표현을 네네. 문학에다가 그렇습니다. 표현을 했다는 건가요? 네, 주인공 자체가 그러니까 중세 때 막 너무나 눌리고 찌들렸던 네. 거기에 대한 반발로 완전히 네. 뭔가가 폭발하는 거고 이 라블레라는 사람은 그 자서전을 보면은 자기를 헬레니스트라고 부르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해요. 헤브라이즘이 아니라 네. 헬레니스트. 네. 자기는 그 그리스적인 인본주의자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고 라블레가 원래 의사였는데 해부를 했다 그래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맥락에서 그렇고 또 몽테뉴도 굉장히 수장록을 쓴 몽테뉴도 한 500년 동안 금서였다 그래요. 그 책이.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영웅전이나 성자전을 쓸 때거든요. 네. 근데 몽테뉴는 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나의 아주 소소한 이야기를 해요. 뭐 발이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내 서재는 어떻게 생겼고 그래서 그거 자체도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죠. 어떻게 감히 하잘것없는 인간 네. 얘기를 쓰느냐? 맞습니다. 네. 아. 그 서문에서도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그 화잘것없는 얘기를 쓰니까 뭐 대단한 그런 도덕을 바라는 사람은 읽지 마라 뭐 이런 서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는 너무나 지긋지긋한 거죠. 네, 교회의 그 타락상 이런 것들이. 네, 그리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또 3대 화가로 미켈란젤로하고 라파엘로가 또 있죠. 야, 너무나 네. 유명한 네. 미켈란젤로와 네. 라파엘. 네, 라파엘로가 있고요. 또 이 작품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미켈란젤로의 시스틴 천정화, 네. 시스틴 채플의 천정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기에 누드거든요. 온통 아주 기가 막힌 누드예요. 그런데 성당에서 누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낯설죠. 네. 천정을 완전히 네. 성경에 나오는 장면 중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누드 장면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그렸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요. 그다음에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는 정말 르네상스 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파엘로 같은 경우는 성모 마리아가 라파엘로의 작품인 대공의 성모 같은 경우는 아주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데 거기에 보면 성모가 예뻐요. 예, 인간적으로 예뻐요. 그 전에 성모는 거룩하기만 했죠. 네. 성스럽고 엄숙하고 인간하고 차별된. 근데 라파엘로나 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같은 조각 작품도 보면은 여자가 마치 그리스 여신처럼 아름답고 우아하거든요. 그런 것에서도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을 이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에타라고 하면은 이제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은 예수를 네. 내려서 네. 성모 마리아가 그걸 무릎에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조각상인데요. 네. 거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라파엘로의 작품에도 그렇고 성모 마리아가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돼 있다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단한 작품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유럽에 가서 미술관을 가면은 이상한 성모 마리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피에타의 그 성모만큼 아름다운 얼굴은 제 개인적으로 정말 보고 있으면 처음 본다 생각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 표정은 네.
아들이 죽었고 네. 그걸 품에 안은 어머니의 모습이니까 대단히 처연하지만 네, 네. 전체적으로는 너무 아름답게 묘사가 돼 있는 것이 네. 그 과거의 그 무렵의 과거의 다른 성화나 성상들과는 전혀 네. 차원이 다른 작품이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넣었다는 네. 거. 근데 이제 그 표정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보통 아들이 죽었으면 막 붙잡고 펑펑 울 수도 있잖아요. 네. 괴로운 고통의 어머니. 근데 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의 그 어머니는 담대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그런 모든 걸 비운 그런 표정이거든요. 그 평온한 그런 그 표정도 굉장히 대단한 아름다움이죠. 그 천지창조도 말씀하셨고 이제 피에타상이나 성화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교회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네. 이제 그 작품 활동을 한 건데 네. 그렇다면 그게 그 받아들여졌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미켈란젤로의 시스틴 성당 성화는 엄청난 아주 비난을 받았고요. 네. 뭐 그 영화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도 같이 보여드리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거기서 보면은 막 음란하다고 막 그 신부들이 막 욕을 하고요. 처음에 정 마음에 안 들었으면 다 지우고 새로 그려라고 얘기했을 그래서 텐데요. 어떤 교황은 뒤에 네. 어떤 교황은 그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나뭇잎으로 다 가리게 한 교황도 있었다 그래요. 누드가 너무 적나라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 작품은 율리우스 2세와 미켈란젤로의 합작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율리우스 2세라는 교황이 대단한 교황이었어요. 그래서 밀고 나간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네.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그걸 밀고 나가서 이런 작품이 탄생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네, 엄청 욕을 먹었죠. 네. 네.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대표적으로 이 최후의 만찬, 네, 모나리자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최후의 만찬부터 먼저 얘기를 시작해 보죠. 이게 네. 참 대표적인 걸작이자 다빈치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건데 당시에는 아주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먼저 시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그림에서도 이제 르네상스 정신을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정신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이 그림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은 잡혀가는데 네. 오늘 밤에 마지막 이제 저녁을 먹다가 먹는데 그때 너희 중에 날 누가 팔 거야 이런 아주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품에 누워 있던 제자를 베드로가 불러서 귓속말로 도대체 누가 우리 스승을 판다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보면은 성경 안에 그 그림 안에서 항상 흰머리 대머리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항상. 네, 그 흰머리 대머리인 사람이 예쁜 그 제자를 예수 품에 이렇게 있던 제자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귓속말로 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우리를 판다 그러시냐. 그리고 이쪽에서는 막 난리가 났죠. 네.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그때 지금 나와 접시에 같이 손을 얹고 있는 자가 날 팔 거야.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유다하고 예수님하고 손을 같이 접시에 이렇게 놓고 있고요. 네. 이쪽에서는 이제 막 누가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막 얘기를 그러면서 막 네. 이제 이렇게 막 왁자지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신비한 것은 그 베드로가 손에 단도를 쥐고 있어요. 네. 그 단도가 도대체 왜 단도를 쥐고 있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설명을 못 하는데 누구는 뭐 빵을 자르려고 들었다 하는데 하여튼 그 단도를 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뭐 팔아넘기는 자 내 발견만 하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근데 이제 글쎄요. 하여튼 온갖 상상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종의 귀를 자르는 대목이 있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인지 베드로가 네.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럽에 성당을 다 가보실 때 다 근엄하고 성스러운 그림이 있지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먹는 그림을 보신 적은 별로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왁자지껄하게 막 지금 다이내믹하게 이렇게 그런 장면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이 성당을 이 그림을 의뢰했던 수도사들은 일단 이 그림이 그려진 방을 들어가면 옆에 이제 방이 있는 것처럼 그림이 느껴지는데
이런 왁자지껄한 그림을 막 먹고 뭐 마시고 막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성스러운 네. 분위기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죠. 엄숙하게 지금 밥을 네. 먹고 성스러워야 되는데 네. 비장하잖아요. 또 그쵸? 최후의 만찬이니까. 네, 비장해야 되는데 뭐 그냥 뭐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그림. 그래서 이제 싫어했다 그래요. 또 제자 하나는 네. 어찌 보면 무치 여성이 이렇게 품에 안기는 아, 것처럼 맞아요. 예수님 품에 여러 개 앉아 있는 어찌 보면 네네네.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빈치 코드 소설에서 네. 이 그 여자를 이 제자를 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설이 있죠 또. 네, 그리고 그래서 다빈치 코드 영화에서도 네. 이 작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오래 나와요. 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제자 가슴에 이렇게 여자 가슴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교회에서는 요한이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더더군다나 보면서. 그래서 보기에 따라선 여성으로 보일 수도 있는 네. 곱상한 얼굴로 네, 묘사를 네. 했으니 이건 네, 네. 신성 모독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네. 그래서 막 네. 그런 호평을 그렇죠. 받았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 최후의 만찬이 네. 당시에 이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세계적인 걸작으로 평가받는 데는 네. 뭐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했지만 네. 지금에서는 르네상스를 시작한 작품이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원근법이 완벽하게 실현된 작품이거든요. 원근법이요. 원근법이라는 것은 르네상스 미술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또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그림들은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렸어요. 네. 중요한 사람은 크게 가운데다 그리고 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옆에다 조그맣게 그리고 글의 시각판인 거죠. 그림으로 글을 표현하고자 한 것 그렇죠. 같은 그림으로 느낌인데. 성경의 내용을 표현하는 거에 네. 불과했는데 네. 원근법은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건축가였어요. 네. 이 사람이 건축을 이제 그리려면 조감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완전히 2차원 평면에 3차원적인 어떤 사진 찍은 것 같은 느낌을 눈속임을 주는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 네. 그게 바로 원근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은 이 뒷배경의 천장 그림 그런 걸 통해서 뒤에 큰 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네. 근데 분명히 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원근법이 실현된 거고. 우리 시각적으로 보면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네네, 작게 그렇죠.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시각의 현상인데 네네네.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그렇게 안 그렸다는 거죠. 아니죠. 평면적으로 네. 중요한 거 가운데 크게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네. 그렇게 비율에 따라서 한다는 네. 건 다시 말하면 화가가 보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네. 인간이 보는 대로 그리는 거죠. 인간한테 초점이 맞춘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실현했다는 것, 네, 그것이 또 이 그림의 현대에 갖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성화 같으면 굉장히 성스러운 분위기 네네. 어떤 일종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틀이 있는데 네, 표현 그렇죠. 방식이 있는데 네네. 그걸 이렇게 깼죠. 자유롭게 네. 표현을 했다는 것 네네. 그런 것들. 네.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 가면 그 성당에서 최후의 만찬 그것은 이제 직접 네네. 이제 감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혹시라도 뭐 네.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워낙 뭐 유명한 작품이니까 네네. 야 내가 가서 꼭 한번 봐야지 이런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가면 네네. 우리가 어떤 거를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사실 한 5분만 얘기를 들어도 작품에 대한 감상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뭐 도슨트가 있어서 설명을 잘 해주면 네네.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이제 가게 되면 일단 그 말로만 듣던 이 작품을 내가 실제로 본다는 감동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거기에 베드로라든가 그 정말 예수 옆에 있었던 여자가 정말 여자 같은지 그런 거를 정말 확인하는 그다음에 예수와 유다의 손이 같이 있는 그런 장면을 확인하는 것도 큰 재미일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뒤에 정말 방 같은 그런 공간감 그거를 느껴보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그게 사실 눈속임이잖아요. 그림이니까. 근데 이제 그림을 이제부터 보실 때는 공간이 깊은 공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걸 느끼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그림을 보는 재미이겠죠. 네. 지금이야 뭐 워낙 당연시되는 것들이 그렇죠. 그 당시까지는 네.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굳이 그 이전의 그림이나 당연한 벽화나 이런 것들을 네. 보시고 나서 이걸 보시면 네.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그림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지금 별의별 걸 다 보기 때문에 네.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그림을 보다가 이 그림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뭐 수많은 예술적인 사조들을 거쳐서 이제 현대 초현실에 요새는 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만한 정도에까지 네. 이제 네. 예술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어찌 보면 이제 시발점에 그 시작에 네. 최후의 만찬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다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하마터면 이 네. 최후의 만찬을 보지 못할 뻔 했다면서요? 네, 이게 제가 하여튼 시기적으로 거의 뭐 2차 세계 대전 후까지인가 그런 정도까지 까맣게 그냥 이렇게 덮여 있었다 그래요. 어? 그림 자체가 까맣게 덮여 거기 있어가지고 뭐 덧칠을 했었나요? 아니 이제 그림이 오래되면 이제 막 퇴색을 한 퇴색하고 건가요? 먼지 묻고 그래서 네. 거의 뭐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 아, 이탈리아에서 뭐 정부에서 엄청나게 이걸 이제 복원을 너무나 열심히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나 보죠. 근데 엄청난 복원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그 작품이 이렇게 벽에서 드러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 최후의 만찬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거는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랬는데도 네, 그거 네. 누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썼나요? 그렇게 네. 관리도 안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그러니까 2차 퇴색이 대전 돼가지고 거의 잊혀질 전까지만 해도 정도였다면, 근데 그런 그 문화재에 대한 아마 이해가 네, 음, 그렇게 많지 네, 않았던 네, 것 같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최후의 만찬이 주는 시사점은 뭘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완벽한 어둠의 그런 신본주의 사회에서 네, 인본주의적인 것을 추구했다는 것, 목숨 걸고 추구했다는 것, 네. 해부나 뭐 이런 걸 보면 그다음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런 그림을 네. 과감하게 시도했다는 점, 이런 것이 이제 네, 현대 젊은이들에게도 어떤 도전 정신, 네, 그런 거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것들이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그건 어쩌면 네. 목숨을 걸고 목숨 내 거는, 커리어 자체를 다 걸어야 될 수도 그렇죠. 있는 어떤 네, 네, 일종의 파격이면서 네, 네, 기존의 관념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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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과감하게 네, 해서 인본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갔던, 네. 어찌 보면 천재이면서 개척자였군요. 네. 도전가이기도 했을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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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네. 박혜숙 박사님과 함께한 렛츠고 유럽 인문기행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